전북 정읍의 한 농가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복수국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시어머니와 김치 냄새를 혐오하는 경상도 출신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북 정읍의 아침은 언제나 김치 담그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한정의 할머니의 손끝에서 배추잎이 살랑살랑 춤추고 빨간 고춧가루가 하얀 무 위로 눈처럼 내려앉죠.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부엌에 서는 정의 할머니. 남편 창수 씨와 함께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농가에서 김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영도한테 김치 좀 보내야겠어. 정의 할머니가 플라스틱 통에 새빨간 김치를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최영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졌어요. 혼자 사는 총각이 제대로 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라면만 끓여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그런데 영도 그놈이 언제 장가는 가려나. 창수 씨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이면 이제 늦었지 않나 싶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의 할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닿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영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정의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앞섰어요. 그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해온 거라니까요. 정말이냐? 그럼 언제 데려와서 우리한테 인사시킬 거냐? 그게, 엄마, 상대방이 좀 특별해요. 윤경이는 부산 출신이고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되게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라니까요. 정의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경상도? 그것도 사업가라니. 우리 시골 농가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 인사는 받아야지. 엄마, 그런데 윤경이가 음식 냄새를 되게 싫어해요. 특히 김치 냄새 같은 거 말이에요. 집에서 김치 담그는 냄새나 생선 굽는 냄새 이런 거 정말 못 견뎌해요. 전화기를 든 정의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고요? 40년 넘게 정성껏 담가온 김치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손맛을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거냐? 일단 집 정리 좀 해주시고 김치독 같은 거 냄새 안 나게 치워두세요. 그리고 생선이나 젓갈 같은 것도 좀. 윤경이가 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정의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치독을 치우라고요? 이 집의 영혼 같은 김치독을 말이에요. 마당 한쪽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계절마다 다른 김치로 가족의 밥상을 책임져온 그 소중한 김치독을요? 영도야, 그 사람이 우리 집 음식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엄마, 이해해 주세요. 윤경이는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결혼하면 서울에서 살 거니까 엄마도 가끔 올라오시면 되고요. 정의 할머니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서운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기쁘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한 걸까요? 창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영도가 결혼한다네요. 그럼 좋은 일 아냐? 글쎄요. 며느리 될 사람이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네요.
창수 씨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김치 냄새를? 그럼 우리 집에 어떻게 와? 그날 밤 정의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김치독 뚜껑을 열어보니 빨갛고 시원한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 김치가 정말 냄새 나는 음식일까요? 이 집안 사람들이 40년 넘게 사랑해온 이 맛이 새로 들어올 며느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냄새일까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가? 정의 할머니가 창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온 거야.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지. 하지만 정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내가 평생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도 냄새 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정의 할머니는 드디어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 며느리에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창수 씨와 함께 새벽부터 부산을 떨며 김치며 각종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것 봐, 여보. 무청 김치도 담았고 깍두기도 아삭하게 익었네. 정의 할머니가 플라스틱 통마다 꼼꼼히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멸치젓갈은 작년에 담근 건데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총 6개의 통에 김치와 반찬을 가득 담았습니다. 배추김치, 무청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그리고 멸치젓갈과 새우젓까지. 정의 할머니가 40년 넘게 익혀온 솜씨의 결정체였어요. 영도 부부가 좋아할까? 창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 김치만 먹고 자랐는데 며느리도 한번 맛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정의 할머니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 윤경이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를 좋아해 줄까? 내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도의 신혼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의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게 신기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영도가 현관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은 하얗고 깔끔했습니다. 정읍의 낡은 농가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소파도 테이블도 벽도 모든 게 하얀색이나 회색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윤경아, 부모님 오셨어. 영도가 안쪽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신윤경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모습이 정말 도시적이었어요. 정의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윤경아, 우리가 시골에서 반찬 좀 가져왔다. 너희 둘이 먹으라고. 정의 할머니가 반갑게 말하며 가져온 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윤경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윤경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반찬 말이냐? 너희가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저희 냉장고에는 이런 걸 넣을 공간이 없어요. 윤경이 김치통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정의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을 냄새 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윤경아, 그래도 한번 맛은 보고. 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경은 단호했습니다. 영도 오빠도 알잖아요. 제가 이런 냄새 정말 못 견딘다고. 저희 집은 무향 인테리어로 맞춰놨는데 이런 발효 음식 냄새가 배면 어떻게 해요? 무향 인테리어? 정의 할머니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집안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정의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가져가셔도 될까요? 아니면 윤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현관 쪽에 두세요.
냄새가 거실까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정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에 두라고요? 내가 40년 넘게 정성껏 담가온 김치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쁘게 포장해온 반찬들을 현관 구석에 치워놓으라는 말인가요? 창수 씨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윤경 씨, 그래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온 건데. 아, 정성은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이런 전통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저희 식단은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요. 윤경은 마치 김치가 몸에 해로운 음식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전통 음식이라는 표현에도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일단 앉으셔서 차라도 드세요. 영도가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지만 정혜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윤경이 가져다 준 차는 허브차였습니다. 정혜 할머니가 평생 마셔본 적 없는 낯선 맛이었어요. 쓰면서도 향이 강했는데 이상하게도 윤경은 이 냄새는 괜찮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이 차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디톡스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시고 있어요. 윤경이 설명했지만 정혜 할머니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심 식사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윤경이 주문한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양도 적고 맛도 싱거웠어요. 정혜 할머니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건강식 위주로 먹어요. 나트륨이나 방부제 같은 거 피하고 있거든요. 윤경이 김치를 겨냥한 듯 말했습니다. 방부제? 정혜 할머니가 담그는 김치에 방부제가 어디 들어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자연 발효로 만드는 건강한 음식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에 뭘 드세요? 윤경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정혜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윤경의 표정이 또 찌푸려졌습니다. 아, 찌개류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요즘은 다들 저염식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정혜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요리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우리 집 밥상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혜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치통들은 모두 다시 가져오게 됐거든요. 윤경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시골스러운 건가? 정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창수 씨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할머니는 김치독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김치가 냄새나는 음식일까요? 이 맛있는 김치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불편한 냄새 덩어리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창수 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아파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됐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 정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쉬면 나을 거야. 창수 씨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정읍의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수술이 어렵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건가요? 정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 안에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혜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도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요. 여기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게. 하지만 창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지내고 싶어. 서울 가서 낯선 곳에서 죽고 싶지는 않아. 그날부터 정혜 할머니는 창수 씨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입맛 없어 하는 남편을 위해 죽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이고
그가 평생 좋아했던 김치찌개도 자주 끓여줬어요. 여보, 이 김치찌개 맛 좀 봐. 오늘은 정말 잘 됐어. 정혜 할머니가 빨갛고 구수한 국물을 떠서 남편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네. 역시 당신 손끝은 예술이야. 창수 씨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이 맛 실컷 먹어둬야겠어.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정혜 할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날마다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수 씨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토열을 하며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원해서 계속 치료받으셔야 해요. 집에서는 위험합니다. 창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 한 그릇만 먹고 싶어.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창수 씨의 간절한 부탁에 정혜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자신이 끓인 김치찌개라니.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루만 집에 데려가면 안 될까요? 정말 하루만요.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결국 하루 외박 허가를 내줬습니다. 단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창수 씨는 오랜만에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 병원 냄새보다 김치 냄새가 훨씬 나서. 정혜 할머니는 남편을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래 익은 신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었어요. 빨갛고 구수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니 집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창수 씨가 침상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영도와 윤경이 들어왔습니다. 창수 씨 병문안을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집에 오셨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영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루만 집에 있으려고. 창수 씨가 대답했지만 윤경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윤경은 코를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냄새가 뭐예요? 김치찌개 끓인 거야.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정혜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윤경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혜 할머니가 변명했지만 윤경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당장 저걸 치워주세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요. 윤경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끓고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이런 걸 아픈 사람한테 먹이려고 했어요? 윤경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였습니다. 창수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윤경아, 나는 괜찮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야. 아버지,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걸 드시면 위에 염증이 더 심해져요. 윤경은 그대로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빨간 김치찌개를 그대로 하수구에 부어버린 겁니다. 아, 이게 뭘 하는 거야? 정혜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건 아픈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정혜 할머니는 윤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는 김치찌개를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그 소중한 음식을 하수구에 버렸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밥을 먹으란 말이야? 정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주무세요. 여기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요. 윤경은 창문을 더 활짝 열고 공기청정기까지 틀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독가스라도 퍼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국 창수 씨는 김치찌개 한 숟가락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남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며느리의 차갑고 무정한 행동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김치찌개 못 먹여줘서. 정의 할머니가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냄새만 맡아도 맛있었어. 창수 씨가 힘없이 웃었지만 그의 눈에도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의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수구로 흘러간 빨간 김치찌개 국물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40년 넘게 우리 가족이 사랑해온 그 맛이 하찮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창수 씨는 결국 그로부터 보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김치찌개를 그리워하면서요. 여보, 천국에 가면 김치찌개 실컷 먹을 수 있겠지? 이게 남편이 정의 할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어온 창수 씨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영도는 회사 일로 바빠서 장례 준비도 제대로 못 도와줬고 윤경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윤경이 전화로 보낸 조의 메시지였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정의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습니다. 영정 사진도 고르고 문상객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온갖 서류도 챙기고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여자가 갑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마루, 남편이 즐겨 마시던 차, 남편이 좋아했던 김치도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정의 할머니가 빈집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영도가 내려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윤경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윤경은 여전히 집 안냄새를 싫어하는 듯 창문부터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혼자 농사 짓기엔 너무 힘들고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윤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어때요? 정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로 가라고? 네, 여기 있으면 외로우시잖아요. 서울에 오시면 병원도 가깝고 저희가 자주 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서울 가서 뭘 하고 살아?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영도가 말했지만 정의 할머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 팔아야죠.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팔라고요? 남편과 함께 갖고 온 마당도 정성껏 담가온 김치독도 모든 추억이 담긴 이 집을요? 그런데 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면 윤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건 좀 자제해 주셔야 해요. 아파트에서는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싫어하거든요. 또 김치 얘기였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김치를 안 담그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요즘은 마트에서 파는 김치도 맛있어요. 굳이 집에서 담글 필요 없잖아요. 마트 김치? 정의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손으로 직접 담가온 김치와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경아, 그럼 넌 내가 뭘 하고 살라는 거냐?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텔레비전도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정의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솜씨를 모두 포기하고 그냥 빈둥거리며 살라는 말인가요? 엄마, 윤경이 말이 맞아요.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영도마저 윤경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의 할머니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남의 눈치 보며 김치도 못 담그고 살아야 하나요? 내 평생의 자존심과 기술을 모두 포기하고 말인가요? 새벽에 마당으로 나가 김치독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김치독들도 모두 버려야 하는 걸까요? 40년 넘게 우리 가족의 밥상을 책임져 온 이 소중한 것들을요? 바로 그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며 눈치를 봐야 하지? 왜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솜씨를 포기해야 하지?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의 할머니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손맛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봐. 그게 진짜 당신다운 삶이야. 그 순간 정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긴 가되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살지는 않겠다고. 내 손맛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보겠다고. 영도야, 엄마가 서울 가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김치찌개 식당을 차릴 거라고. 영도와 윤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 집 팔아서 서울에서 작은 식당 하나 차릴 거야. 내 평생 자신 있는 게 김치찌개잖아.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장사를요? 윤경이 말렸습니다. 65이면 아직 할만해. 그리고 나는 김치찌개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정의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무시당한 김치찌개. 하지만 분명히 이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40년 넘게 끓여온 김치찌개가 정말 그렇게 못난 음식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야. 영도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정의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구석에서 숨죽여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내 솜씨로 승부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정의 할머니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추억의 집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미천이 필요했거든요. 김치독들은 모두 서울로 가져갈 거였어요. 이게 정의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남편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꿔보겠어. 우리 김치가 정말 자랑스러운 음식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서울 외곽 전통시장에 자리 잡은 정의 할머니의 김치찌개 식당 정읍 어머니는 이제 오픈한 지 2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중년 남성들과 진짜 김치찌개 맛을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곱빼기로 주세요.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하루에 30그릇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었어요. 빨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전에 윤경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냄새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손님들이 이 냄새를 맡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는 정말 다르네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젊은 직장인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성껏 끓인 보람이 있네요. 정의 할머니는 요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손맛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김치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며느리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영도였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윤경과 함께 말이에요. 엄마. 영도가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습니다. 영도야. 윤경도 왔네. 앉아라, 김치찌개 끓여줄게. 정의 할머니가 반가워했지만 윤경은 여전히 코를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머니 식당이군요. 윤경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영도는 테이블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영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려워졌다니? 경기가 안 좋아서 주문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서 사실 이번 달까지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정의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윤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달라니? 투자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영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투자라니.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 이 식당 장사 잘 되시잖아요. 그리고 정읍집도 팔으셨으니까 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윤경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살림하는 돈이야. 그리고 여기 임대료며 재료비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 엄마, 정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영도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윤경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 나는 잘 모르겠어. 패션 사업이에요. 옷 만들어서 파는 거죠. 윤경이 설명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정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작은 돈인가요? 자신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영도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 정말 급해요. 저희가 이번만 넘기면 큰 계약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윤경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되나? 신용도 문제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의 할머니는 기억났습니다. 김치찌개를 하수구에 버렸던 그날, 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던 그날을. 그때는 내 음식이 더럽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 돈은 필요하다는 건가요? 윤경아, 그런데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예. 김치찌개 냄새 난다고 우리 집 음식 더럽다고 했잖아. 그때는 내 음식이 싫더니 이제는 내 돈이 필요한 거야? 윤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예민해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요. 예민해서? 정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픈 사람 마지막 소원을 하수구에 버린 게 예민해서라고. 영도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옛날 일 말고 지금 상황을 생각해 주세요. 옛날 일? 정의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마지막 김치찌개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거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윤경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김치찌개도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럼 윤경아, 지금 당장 내 김치찌개 한 그릇 먹어봐. 네. 내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 한 그릇 다 먹으면 그때 돈 얘기해보자. 윤경은 당황했습니다. 여전히 김치찌개 냄새를 참기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 지금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면 내일 와서 먹어도 되고. 하지만 정말로 내 음식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로서 나를 존중한다면 내 김치찌개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영도가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해? 영도야, 내 며느리한테 물어봐라. 김치 국물 싫다며 하수구에 버린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지 말이야. 정의 할머니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윤경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영도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치찌개 먹어보겠어요. 정의 할머니는 냉정하게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요. 정의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퍼왔습니다. 빨갛고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돼지고기와 두부, 파가 듬뿍 들어간 정성스러운 김치찌개였습니다. 자, 여기 있어. 이거 다 먹으면 투자 얘기 들어보겠어. 정의 할머니가 윤경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윤경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떠서 입에 넣지 못했어요.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거든요. 빨리 먹어봐. 식으면 맛없어. 정의 할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윤경이 어쩔 수 없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얼굴을 구기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너무 짜요. 그리고 냄새가. 윤경이 국물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짜다고? 내 김치찌개가 짜다고? 죄송해요. 저는 원래 싱겁게 먹어서. 그럼 왜 돈 달라고 왔어? 내 음식은 짜고 냄새 나는데 내 돈은 왜 필요한 거야? 영도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윤경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정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고.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윤경이 다시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했지만 역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라고. 정의 할머니가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자극적으로 대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정의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큰 양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끓고 있던 김치찌개를 가득 퍼담았어요. 빨간 국물이 양푼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영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양푼을 들고 윤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경아, 내가 하수구에 버린 그 김치찌개 기억나지? 어머니, 그때는 정말 아픈 사람 마지막 소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내가 이제 와서 내게 돈 달라고. 정의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이 김치 국물 한 방울이 내 속을 다 담고 있어. 내 남편의 마지막 소원도, 내 40년 정성도, 내 자존심도 다 들어있다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 할머니가 양푼에 담긴 뜨거운 김치찌개를 윤경에게 그대로 부어버린 겁니다. 어머니. 영도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빨간 김치찌개 국물이 윤경의 하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옷을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윤경은 너무 놀라서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얼어 있었어요. 이 국물 한 사발이 내 속을 다 덜어낸다. 정의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어요. 윤경은 온몸에 김치찌개를 뒤집어 쓴 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이 빨간 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가 흩어져 있었어요.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윤경이 드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정의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내가 미치게 만들었으니까. 영도가 허둥지둥 윤경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정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 마지막 소원을 하수구에 버린 게 심한 거야. 이게 심한 거야? 윤경은 온몸이 김치찌개 냄새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김치 냄새가 이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 옷값 변상해 주세요. 이 옷 수백만 원짜리라고요. 윤경이 화를 냈습니다. 수백만 원? 정의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버린 내 남편의 마지막 식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냐? 우리 신고할 거예요. 폭행이라고요. 신고해라. 나는 상관없어. 정의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왜 내 돈을 너 같은 년한테 줘야 하는지 경찰들한테도 다 얘기해 줄게. 영도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영도야 내가 선택해라. 이런 며느리와 살 거냐 아니면 내 어머니를 택할 거냐. 윤경은 김치찌개 냄새에 질려서 토할 것 같다며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도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고요. 식당에 남은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며느리는 혼내줘야죠. 정의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찌개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억눌렀던 분노를 다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김치찌개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후 정의 할머니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 한상국이었어요. 정읍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상국이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였어요. 누나, 내가 지금 서울역에 있어. 식당으로 갈게. 상구가 갑자기 왜? 누나가 며느리한테 당한 얘기 들었어. 그냥 있을 수 없더라고. 1시간 후 상국이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구를 가진 상국이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누나 정말 그 며느리가 형부 마지막 김치찌개를 버렸다고. 그래 하수구에 그대로 부어버렸어. 정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년이 어디 있어? 누나 그래서 김치찌개를 부어버린 거야? 응 참을 수가 없더라고. 상국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했어 누나.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상국이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그런데 영도 부부가 하는 사업이 뭔지 알아? 패션 사업이라고 하던데. 패션은 무슨 짝퉁 만드는 거야. 상국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짝퉁? 내가 알아봤는데 유명 브랜드 옷을 몰래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것도 원단도 엉터리로 써서. 정의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누나 이것 봐. 상국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건데 윤경이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표권 침해로 고발당했어. 화면에는 신윤경의 회사 트렌디 패션이 여러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특히 원단의 품질을 속여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영도도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 회사 이사로 등록되어 있더라고. 정의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상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누나 이런 놈들한테 돈 줄 생각하지도 마. 오히려 신고해야 해. 바로 그때 영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엄마 저 온 거 아세요? 영도야 앉아라. 작은아버지도 오셨어. 영도는 상국이를 보더니 인사를 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영도야, 내 회사 일이 어떻게 되어가냐? 상국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해요. 영도가 머뭇거렸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짝퉁 만들다가 걸린 거 아냐? 상국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영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작은아버지, 그걸 어떻게? 영도야, 정말이냐? 정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경이가 빨리 돈을 벌자고 해서. 그래서 남의 디자인을 훔쳐서 가짜로 만든 거야? 엄마, 요즘은 다들 그런 식으로 사업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옷도 나름 품질이. 품질? 상국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쓴 원단이 뭔지 알아?
발암 물질 나오는 중국산 싸구려 원단이야. 영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원단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정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어요. 피부병 생겼다고. 그리고 브랜드 회사들도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얼마나? 총 15억 원 정도. 영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15억 원? 그 큰 돈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상국이가 따졌습니다. 그게 윤경이가 도망갔어요. 뭐라고? 이틀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안 나와요. 알아보니까 회사 돈까지 다 빼서 가져갔더라고요. 정의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요? 영도야, 그럼 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회사 이사로 되어 있어서 같이 책임져야 해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어요. 상국이가 혀를 찼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여자한테 놀아나서 인생 망친 거야. 영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윤경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몰랐다고? 정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사 등록하면서 몰랐다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윤경이는 연락도 안 되고 빚은 15억이고. 정의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긴 했지만 자업자득이기도 했어요. 상구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누나, 일단 윤경이부터 찾아야 해. 도망간 놈을 그냥 놔둘 순 없어. 상국이는 예전에 사업하면서 갖가지 일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사기 사건들도 여러 번 봤고요. 영도야, 윤경이가 돈을 어떻게 빼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윤경이가 회사 일은 다 혼자 처리했거든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야.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만 맡겨? 상국이는 영도를 데리고 회사로 가서 장부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윤경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까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이틀 후 상국이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누나, 윤경이가 부산으로 갔어. 그리고 회사 돈 3억 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도 확인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경찰에 고발하는 거야. 횡령이랑 사기로. 정의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밉다고 해도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상국이의 말이 맞았어요. 누나,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해. 그날 저녁 정의 할머니와 상국이, 영도는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윤경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김치 국물보다 더 냄새나는 건 니들 속이더라. 정의 할머니가 고발장에 서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한 달 후 윤경은 결국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고급 호텔에서 숨어 지내다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위치가 발각된 거였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영도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동안 자신과 가족을 무시했던 윤경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나, 영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상국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윤경이보다는 형량이 적을 거래. 속은 것도 있고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영도는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몇 년간은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어요. 빚도 10년 넘게 갚아야 할 만큼 컸고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도가 풀이 죽어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정직하게 살면서. 정의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고
이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자고 생각했어요. 엄마 식당에서 일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와서 도와라.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 하기 힘들어졌어. 사실 정혜 할머니의 식당은 요즘 대박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사건이 소문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한테 김치찌개 부어버린 할머니 식당이라는 별명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요. 사장님, 정말 며느리한테 김치찌개 부어버렸어요? 호기심 많은 손님들이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런데 후회는 안 해. 내 음식 무시하는 놈한테는 그 정도 해야지. 정혜 할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면 손님들은 박수를 쳤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며느리도 김치 냄새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며느리는 혼내줘야 해. 우리 전통 음식을 무시하면 안 되지. 정혜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도 하게 됐어요. 특히 전통을 지키려는 어르신들과 현대적인 생활을 원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 할머니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사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전국에 체인점을 내고 싶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레시피로요. 체인점? 네, 정읍 어머니 김치찌개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100개 매장을 낼 계획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브랜드 대표이시고 로열티도 드리고요. 정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끓여온 김치찌개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된다고요? 그런데 내 맛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셔야 해요. 레시피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전수해 주시면 됩니다. 정혜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과연 내 정성과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상국이가 조언했습니다. 누나, 좋은 기회야. 누나 김치찌개 맛을 전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 영도도 찬성했습니다. 엄마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결국 정혜 할머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모든 재료는 정혜 할머니가 인정하는 곳에서만 사올 것, 조리법은 정확히 따를 것, 그리고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지 말 것. 내 김치찌개는 서민 음식이야.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해. 1년 후 정읍 어머니 김치찌개 매장이 전국에 50개가 생겼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매장마다 돌아다니며 직접 요리사들을 교육했어요. 김치찌개는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담아야 해.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끓여야 한다고. 젊은 요리사들은 정혜 할머니의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이 다르네요. 같은 재료인데 왜 이렇게 맛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이야, 정성. 그리고 사랑. 정혜 할머니는 이제 꽤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요리책도 내고 강연도 다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혜 할머니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정성껏 담아서 외로운 노인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공짜로 주시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이런 걸로 보답해야지. 어르신들은 정혜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진짜 고향 맛이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영도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와 도시락 배달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윤경과 이혼한 후 홀로 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면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어느 겨울날 저녁 정혜 할머니는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윤경에게 김치찌개를 부어버린 그날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빨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퍼뜨렸어요. 예전에 윤경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전국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냄새가 됐습니다. 이젠 아들이 아니라 세상이 내 밥상 받아간다. 정의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로 시작된 작은 반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녀의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과 정성,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됐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의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고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정의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치 국물 한 방울에 인생이 다 들어있네.